당선자 초청 토크쇼 진행을 맡은 권호덕입니다. 이번 토크쇼는 태계동네 TV 설립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마련한 자리인데요.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저희 태계동에서 당선되신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태계동네 TV는 태계동 주민자치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마을의 다양한 소식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또 주민들 간에 서로 연결할 수 있음으로써 마을 공동체의 가교 역할을 하고자 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태계동네 TV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토크쇼는 6일 지방선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시의원 당선자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선거 과정에서 어떤 준비를 하셨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들어보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당선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맨 끝자리부터 박노일 당선자부터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태계동 시의원 당선자 박노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정재의 당선자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태계동 시의원 당선자 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숙경 당선자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의원 당선자 배숙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분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그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오늘은 좀 그동안의 고생 다 잊으시고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당선자로서 소감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먼저 박노일 당선자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태계동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태계동 시의원으로 당선된 박노일입니다. 아직 입증된 바가 없는 젊은 청년에게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점, 앞으로 태계동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고 또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잘하는 모습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정재 당선자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태계동 시의원 당선자 정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 보내주신 많은 지지와 성원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고 특히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숙경 당선자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숙경입니다. 사랑하는 태계동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4년 동안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좋은 어떤 결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애로사항들을 귀담아 열심히 듣고 손과 발이 되어서 열심히 의정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가 끝나는 쯤이면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이런 어떤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면서 주민의 뜻을 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의 의정활동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세 분의 말씀 그대로 4년 동안 지켜진다면 저희 태계동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한 춘천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러면 세 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선거 개표 날 아마 새벽까지 좀 피말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네. 것 같은데 그렇죠. 몇 시쯤 이게 확정이 됐죠? 한 6시 30분? 6시 30분이었을 겁니다. 네. 아마 우리 주민들께서는 아마 그 시간에 주무시는 시간까지 잠도 못 주무시고 그야말로 마음 졸이면서 피를 말리셨을 텐데 저희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까 조금 특징적인 게 그 당락에 상관없이
그 출마하신 모든 분이 15% 이상을 당선하셨어요. 그게 아마 춘천시 다른 선거구에서 볼 수 없는 유례 없는 그런 사례였는데 혹시 뭐 개표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개표함을 열어서 이제 개표를 하시면서 아 내가 어느쯤 이때는 당선이 될 거다 혹시 뭐 예측하신 거 있으신가요? 우리 백수정 당선은.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 저는 사실 사전 선거가 딱 시작하면서부터 가슴이 굉장히 뛰더라고요. 그래서 심장병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저 선거 날은 저 개표 방송 안 봤습니다. 아 네. 그러셨구나.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 돼가지고 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잤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네.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네, 우리 정재희 당선자님 어떠셨어요? 저 역시 예, 다른 어떤 개표 상을 아시지만 우리 이제 태계동 그 개표는 굉장히 이제 늦게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마음 졸이면서 좀 보다가 좀 잤습니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결과를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 우리 박노일 당선자 뭐 혹시 밤새셨어요? 어떻게? 아유, 잠들이 오셨어요. 가번의 여유는 참 죄송합니다. 유리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잠 한숨 못 잤고요. 이제 매도 일찍 맞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까나 우리 태계동 표를 언제 개표를 하나 기다리다가 뭐 마음 알이 앓다가 6시 반에 이제 저희 거는 한 5분 만에 그냥 다 개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몰랐죠. 사실 맨 처음에는 관내 투표를 한 후에 한 2, 3분 후에 이제 정표를 다 공표를 했는데 그때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우성 아파트 앞에 선거 사무실을 해놨지만 아마 저 때문에 우성 아파트 주민들이 다 잠에서 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 환호성에 그럼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두 분은 일어나 보니 세상이 바뀌어져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은 살짝 듭니다. 네. 혹시 이제 어쨌든 그 개표까지 뭐 이루어졌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그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건 내가 왜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됐는지 아마 이런 점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정재 당선자님부터 좀 그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25년간 건설 분야의 이제 설계 감리 업무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춘천시에서 추진 중인 우리 사업에 있어서 혹시 낭비성 아니면 전시성 그 행정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나은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노일 당선자는 좀 난다를 하실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조금 감투를 쓰는 거를 좋아했어요. 근데 좋아하고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제 귀찮아할 법한 일들을 이제 도맡아서 하는 걸 또 좋아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부여받은 권한을 또 잘 행사를 해서 주변 지인들한테 인정받는 부분이 꽤 즐거운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저의 양력이 늘어나고 또 저의 양력이 늘어나 있는 부분에서 또 이제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나고 자란 태계동에서 이제 봉사나 좀 헌신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그 양력을 인정받고 기회를 받아서 이번에 태계동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배수경 당선자님. 저는 조금 다른데요. 제가 좀 이렇게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방향에서 경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이 사회 룰을 만들어가는 부류가 있고, 사회 룰을 따르는 부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룰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사는 이런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역시 주민을 위해서든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든 이런 어떤 그 제도를 활용을 한다면 룰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좀 더 주민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또는 국민을 위해서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경험상 좀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예전에는 지금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네. 예전에는 제가 근무할 때는 동사무소였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니까 그때 이런 지방의회 제도가 없을 때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벌써 이제 주민들 어떤 이런 민원 처리를 하러 나가다 보면은 제도적인 어떤 권한의 어떤 이런 한계들이 좀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해결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 뒤로도 계속 이런 어떤 경험을 하다 보니까 역시 룰을 만드는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과 제도에 의해서 우리 삶이 바뀐다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이번 이제 지방선거는 사실 저도 이제 갑자기 이제 나오게 되게 결심을 하긴 했는데, 나오는 결심을 하면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주민들의 삶에 좀 더 좋은 어떤 그 질 높은 이런 어떤 제도를 마련하는 데는 역시 그래도 가장 기초적인 어떤 기초의원들의 이런 역량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전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짧은 시간 동안에 뭐 결정은 하긴 했지만 제 경험은 그렇게 가벼운 건 사실 아니거든요. 제가 쭉 경험하면서 제 이 방향에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고 이랬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 속으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직접 경험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좀 감이 떨어지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또 태계동이라는 현안을 아직 사실 파악 못한 거는 사실이고요. 제가 조금 더 주민들 가까이 이제 이렇게 자생단체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직접 그 속에서 듣다 보면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이걸 활성화시킬지 좀 더 그 뒷받침되는 어떤 이런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런 현안들을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계동 자체가 우리 지금 춘천시가 한 30만 가까이 되잖아요. 한 5만 이상 되다 보니까 한 6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인구 비중이. 그래서 저희가 저희 태계동이 잘 이렇게 가면 춘천시의 어떤 미래까지도 저희 태계동에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은 좀 남다른, 좀 격이 좀 높은 이런 어떤 태계동의 어떤 마을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면, 요게 좀 정착이 되면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은 것, 뭐 머물고 싶은 것, 이런 공간으로 저는 좀 만들고 싶은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사항들을 잘 제게 전달을 해주면 의회에 가서 열심히 투쟁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정재 당선자님께서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이 있으신 분을 좀 피력을 하신 것 같고요. 박노일 당선자께서는 역시 젊음다운 솔직함을 그대로 이제 드러내 주셨고, 우리 배숙경 당선자님께서는 도전하고 싶다. 그동안의 경험들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채워가는 그런 도전을 하고 싶다는 그런 개인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세 분의 이러한 마음들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의정활동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을 두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박노일 당선자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거 중에서 우리 후보자들이 내는 공약은 작게는 그 선거구에 있는 주민들, 유권자들과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또 크게 보면 춘천 시민과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의원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의정활동을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건데요. 각각 세 분께서 선거 중에 공약을
발표를 하셨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 당선자님별로 뭐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의 그 핵심 공약들을 이 자리에 좀 소개해 주시면 아마 우리 주민들의 그 궁금증이 더 좀 풀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노일 당선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 공약으로는 이제 큰 틀 두 가지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잘 키우는 동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우선 새로 지어지는 앞으로 이제 태계동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만들어져서 이제 이전을 하게 되고 지금 현 위치 여기 있는 구 행정복지센터를 적극 활용한 정책들을 많이 고수하겠는데요. 현 위치에 이제 앞으로 불리게 될 구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대학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문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과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지역 아동 센터로서의 활용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수요는 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돌봄 사업을 확대하고 또 재정비할 생각입니다. 독거노인 돌봄이라든지 또 방과 후에 혼자 시간을 보낼 어린 아이들을 돌봄 프로그램 등을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할 수 있겠고요. 네, 이 두 가지 정도를 큰 틀로 생각해서 앞으로 입법 조례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저희가 현재 이 청사가 이사를 가게 되면 이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막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으로 세워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숙정 당선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태계동 인구 분포를 조금 검색을 해봤더니 한 40대에서 60대 층이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일단 젊은 세대들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또 여기는 다 주거 공간이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주는 어떤 이런 혜택들을 좀 줄까 했더니 또 사적인 공간은 공적인 어떤 이런 재원 조달이 좀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국사봉이라든지 또 여기 태계천이 좀 저기 끊겼더라고요. 노공단지쯤에서 끊겼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한 바퀴 돌아보니까 너무 예쁘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저 아래만 내려가도 좀 괜찮은데 위로 올라서 태계천 위쪽으로는 좀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태계동을 끼고 있는 안마선로라든지 국사봉이라든지 태계천을 좀 공간을 좀 아름답게 꾸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제 갖춰져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보충 확충하는 걸로 이제 가닥을 잡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이 지구대를 보니까 여기 태계동은 지구대가 없이 석사지구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계동에 있는 자율방범을 좀 잘 활용을 하면 좀 그것도 안전을 좀 지키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여성안심기가 그 방범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밤늦게 의외로 안전 사각지대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이제 경찰에 의존하기도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자율방범대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확대 지원을 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여가 시간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잘 할 수 있게 그거를 제가 이제 공약사항으로 내놨고요. 제가 이제 또 공약 중에 가장 좀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좀 하려고 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학생들이나 인구 분포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이제 맞으면서 거의 이제 비대면을 많이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겪으면서 느낀 건데,
이 시대에는 이제 앞으로는 디지털화 돼갖고 어떤 여러 가지 공간들을 이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직접 아날로그로 하는 것보다 디지털화 돼서 움직이는 이런 어떤 공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보를 좀 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강원대학 전자도서관을 활용하긴 하는데 일반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태계동에 작은 도서관을 하나 확장, 이렇게 좀 큰 것까지는 할 수 있는 제 역량이 안 되고 시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공간을 지금 행정복지센터도 짓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한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저는 디지털 도서관 같은 작은 도서관을 하나 좀 이렇게 확보하겠다는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장님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교육감님의 어떤 이런 지원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인맥 역량을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어떻게 제 임기 내에는 좀 할 수 이제 처음 이렇게 기초라도 닦아 놓고 나갈 수 있도록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나이가 이제 드신 분들 특히 더 이제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감안해가지고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노년층들도 정보를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요즘은 이제 정보가 전쟁이기 때문에 정보가 또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디지털 도서관 저는 이런 것들을 하나 좀 확보하고 싶어서 공약사항으로 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민 여러분들의 어떤 여론도 좀 많이 필요로 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초반기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배숙경 당선자님께서는 공간의 문제, 그리고 안전의 문제, 그리고 정보 이용의 문제, 뭐 크게 이런 그 카테고리 속에서 공약을 제시를 하셨군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재 당선자님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거창한 어떤 그런 실천 못할, 이루지 못할 어떤 그런 공약보다는 우선 저도 태계천, 석사천 이쪽을 이제 보행자 도로를 많이 이제 운동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반려견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태계천 평소에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보행자 도로를 이제 반려견하고 또 가족들과 운동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오늘같이 굉장히 무더울 때, 혹서기 같은 경우에 우선은 어르신들, 특히 이제 어르신들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요. 중간에 어떤 보행자 도로로 이제 걷기 운동을 하시면서 이 노약자,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이 쉼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운동 거리는 긴데 중간에 어떤 쉼터, 좀 잠깐이라도 이렇게 어떤 그늘을 인위적으로 어떤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저는 평상시에 운동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태계천 보행자 도로, 어느 지점에 노약자 쉼터 및, 요즘은, 우리 반려동물을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하고 운동을 이제 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 이제 하다 보면, 놀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시범 설치를 해서 시범 설치 및 운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우리 태계동 쪽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생각을 평소에 좀 많이 해봤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이제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아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이제 좋아하시지 않은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이제 갈릴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노약자 쉼터하고 반려동물 놀이터를,
시범적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특히 이제 뭐 아시지만 우리가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통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배설물 처리 같은 경우 얘네들이 이제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어떤 처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미관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놀이터를 설치하되 어떤 이제 그 시설을 갖춰서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그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비록 그 우리 퇴계동뿐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각 동 뭐 다 마찬가지겠죠.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런 뭐 아파트, 개인 어떤 그 주택 다 포함해서 그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공주차장을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제 배숙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거는 뭐 규모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어떤 그 공사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장, 시장님의 어떤 절차적인 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용 주차장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재 시에 특히 우리 이제 소방차 진입이 좀 원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무단 주차로 인한 어떤 그 민원 해결. 그 다음에 또 일단은 저도 그렇지만 어떤 이제 외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차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또 되지 않겠나. 결국은 이어지는 것이 지역 상가 경기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주차난 그 해소를 위한 공공 주차장 건립을 함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제가 임기가 시작이 되면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 나름대로 우선 한번 좀 파악을 해보고 그래서 한번 시장님의 또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우리 퇴계동의 얘기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얘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분들이 선거를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셨구나. 퇴계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연령에 대한 돌봄 문제, 그리고 공간의 문제, 안전의 문제, 정보 이용의 문제, 그리고 반려동물의 문제까지, 더 나아가서 주차하는 문제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약들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우리 당선자님들의 좀 고민이 되시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러한 공약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 주민들께서는 그것이 더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야말로 공약이 정말로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까 이제 그것이 궁금할 텐데 만약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핵심 공약 중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현을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들어간 예산 재원들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숙경 당선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시의원이 아마 그 지역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저희 국민의힘은 그 김진태 도지사님께서 시의원 1인당 분기별로 2억씩 지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분기별이니까 우리 2억씩 지원해 준다 그러지 않으셨나? 그러면 둘이면 4억이죠. 그러면 퇴계동의 어느 한 부분에 그래도 쓸 수 있는 어떤 이런 예산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저 공약이 이제 그 옆에 우리 정재 의원님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님하고도 공약이 지금 겹치는 부분이 이제 퇴계천 문제예요. 그래서 퇴계천 문제는 확실하게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장님 공약상도 퇴계천에 관한 이런 공약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좀 그 부분은 뭐 틀림없이 이행이 될 거고, 안마선이나 국사본 같은 거 산책로는 기존에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냥 몸이 건조해요. 그냥 편리한 거 하나 요 정도고, 이런 어떤 등산로의 특징이 없어요. 근데 보면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핫플레이스로 이렇게 뜨는 장소들 보면 그 지역에만 그 별거 아닌데 그 사진 하나 이렇게 잘 나와가지고 쫓아오는 이런 공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진짜 인스타 같은데 올릴 그림 하나 이렇게 사진 하나 올려서 뜰 수 있는 이런 어떤 공간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나 때문에 전국에서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도서관 같은 거는 좀 사실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교육청이나 또 시장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고, 일부분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 어떤 인맥을 좀 동원해서라도 좀 확보해 볼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어떤 건물을 짓고 시작을 하면 너무 많이 큰 예산에서 시의원으로서는 사실 좀 부담 가는 공약인데, 그렇죠. 이렇게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공간도 활용을 해도 되고 새로 짓는 그 행정복지센터를 활용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여러분들이 아마 국립 디지털 도서관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굉장히 핫한 공간이거든요. 관광 공간으로도 쓸 수가 있고, 우리 주민들이 또 그 정보를 거기서 이제 정보 교육, 이거 리터러시라고 해가지고 정보 교육도 받을 수도 있고, 정보를 내가 요즘 이렇게 다 돈 주고 사서 봐야 되는 이런 정보들이 사실 꽤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인터넷 검색만 말고 정말 필요로 하는 정보들은 다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디지털화되는 어떤 이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태계동 지역의 하나의 그런 어떤 공간을 우리가 가져가면 제가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캐치플레이로 이렇게 내걸었던 품격 있는 태계동을 만들고 싶다, 이런 한 부분으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세대도 구성 인원도 딱 그런 어떤 그 인구 구성비가 딱 그 필요한 그런 거하고 맞물리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뭐 돌봄이나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회 약자를 위한 이런 것들은 현재 하고 있는 거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보충을 하면 될 것 같아서 굳이 저는 그걸 따로 공약사항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이제 조례로 이제 담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셋이고, 그래도 태계동이 그래도 춘천에서 단일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그래도 좀 활동을 좀 활약을 좀 잘하지 않을까, 저희도 이렇게 셋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어려운 질문인데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시원 그 풀예산 2억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아마 시장님하고도 집행부하고도 또 협의가 필요한 사항 아니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입니다. 우리 다음 그 정재 당선자님의 방안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듯이 핵심 공약에 대한 이행 가능성, 과정, 예산, 오늘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프로세스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노약자 쉼터, 그 다음에 그 반려동물 놀이터 어떤 시범 설치 운영, 그 다음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공 주차장 건립. 이 프로세스를 저 나름대로는 어떤 그 사전 그 예상 후보지, 어쨌든 이제 후보지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위치에다가 이제 그 해야 될 텐데, 사전에 어떤 그 예상 후보지 이 선정 및 현지 실사가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현지 실사를 할 때는 제 생각에는 관계 공무원 및 특히 이제 그 주변에 저희 태계동 특히 그 주민이 이제 같이 이제 참여를 해서 같이 이제 여론도 이제 듣고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좀 더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또 타당성 검토를 한번 또 해봐야 되겠죠. 우리 전문가를 포함한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예, 우리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서 세부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그 적합한 위치, 장소를 이제 확정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소, 위치가 확정이 된다라면, 자, 그럼 과연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규모는 뭐, 어떻게 또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구조, 어느 규모로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했을 경우에 어떤 그 추정 공사비가 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추정 공사비에 따른 어떤 뭐,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기본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루어지면 세부적인 또 추진 계획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추진 그 계획에는 뭐 당연히 어떤 그 설계도, 그 다음에 공사비에 대한 그 내역서, 그 다음에 내역서, 설계 도면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세세한 내용에 대한 어떤 그런 시방서, 뭐 이런 부분들, 뭐 설계 도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 어떤 시공사를 선정해서 시행에 들어가는 뭐 이런 프로세스가 일반적으로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예산과 여기 확정이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별 무리 없이 예산이 이제 문제겠죠. 예산은 기본적인 그 계획 수립과 동시에 어떤 그 집행부의 그 예산부서와 뭐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자문도 구하고 뭐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되면 뭐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감리 그 직업을 가진 경험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이 프로세스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에서 2020년에 그 태계동 둘레길 이야기하면서 이 반려동물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주민들이 토론을 통해서 자체 논의한 경험도 있는데 아마 그 부분하고 좀 잘 매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박노일 당선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태계동의 마을 의제를 시나 또는 이제 도에 잘 건의해서 주민총회의 동의를 얻어 예산을 선정하고 상향식 주민 참여 플랫폼을 잘 구축하여 예산을 따오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뭐 제가 시의원이긴 하지만 제가 얼마를 예산을 받아와서 어떤 행사를 하겠습니다 보다는 우선은 보다 보니까 태계동에도 주민자치회 그리고 분여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살기 협의회 등등의 주민자치 이제 모임들이 많은 기반을 갖추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처럼 이제 선거를 통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야 할 사람들보다는 과거에 태계동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분들이 저보다는 더 정확한 필요한 액수의 예산을 파악하고 계실 것 같고요. 예, 이런 플랫폼을 잘 구축해서 예산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위치의 구행정복지센터를 앞으로, 현재는 아니지만 네네. 앞으로 이제 구행정복지센터를 잘 고수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겠지만 우선은 주민자치회장님이시잖아요. 네. 어떤 부회장입니다. 부회장님이십니까?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좀 여기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인터뷰를 당하는 겁니까 지금? 예, 자문을 좀 구하고 싶어서요. 저희는 지금 이 건물을 주민주도의 예. 공간으로 만들려고 좀 논의하고 있고요. 예. 그것이 되면 이제 시에 요구하는 것은 저희 주민자치회가 이 건물 운영을 위탁받을, 시로부터 위탁받는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에 건의를 하셨을 텐데 네네. 어떤 대답이 돌아왔는지 일단은 그 현 시장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 육동한 당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의견만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이제 부회장님의 의견에 적극 네. 동의를 하고 여기를 이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힘을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정도의 제가 가지고 있는 공약들을 이행하게 된다면 충분히 예산이나 이제 과정들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그 제도도 활용하시겠다. 그리고 어쨌든 그 현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의정 활동을 통해서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퇴계동 삼총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춘천시 그 시의원 선거 중에 유일하게 저희 퇴계동만 그 한 동네에서 세 분의 그 시의원을 배출을 합니다. 지금 그런 그 선거 제도가 돼서 어쨌든 앞으로 저희 퇴계동의 삼총사로 이제 보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제 토크쇼가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들을 잘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한 질문 하나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당선자님들께서에게는 이 퇴계동은 어떤 동네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계 당선자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퇴계동은 뭐 이런 질문입니다. 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퇴계동은 제가 나고 자란 동네는 아니지만 약 2년 정도 제가, 이사 와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다 보니까, 교통도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당연히 또 우리 이제 퇴계천도 있고, 그 다음에 등산에 특히 우리 이제 편리하고 이제, 나지막한 우리가 국사봉, 그 다음에 안마산, 특히 우리 국사봉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자주 오르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나름 살기 좋은 동네다. 퇴계동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살기 좋은 동네요. 네, 박노일 당선자께서는 있는 퇴계동이 어떤 동네입니까? 예. 매번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퇴계동은 여기 이제 고향이고요. 등록 기준지도 퇴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고 자라서 너무 이제 어느 곳을 지나다니든지 간에 추억이 항상 묻어있는 그런 동네고 또 그 옛날에 가수원하고 연못만 있던 동네가 이렇게 20년 만에 강원도에서 제일 큰 중부 동네가 된 것도 너무 신기하고요. 사실 시의원의 공약을 내기 위해서 이 동네의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문제점보다는 좋은 동네라는 것을 더 사실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 동네를 더 좋은 장점들을 더 많이 활용을 해서 더 크고 좋은 동네로 만드는 그런 동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정치를 퇴계동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정치적 고향이기겠죠. 그리고 4년 동안 여러분이 제게 이제 권한을 주셨으니까 4년 동안 빡세게 사랑해야 할 동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빡세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동네. 네, 퇴계동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퇴계동의 변화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사실 약속한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조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태계동에서는 이러한 그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일단 그 여기가 춘천시 학령 인구의 비율로 보면 여기 태계동에 이 제일 높습니다. 23.1%로.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과 아이들을 돌보는 대한 공간의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앞으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동 돌봄 공간을 늘리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문화 공간들을 좀 만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 박노일 당선자는 춘천시 의회가 개원하면 가장 젊은 의원이 되시죠. 예, 30대.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만 35입니다. 네, 만 35, 가장 젊은 의원인데 저희 태계동의 젊은 층들 예. 위한 젊은 층들이 태계동에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조금 의정 활동들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배숙경 당선자님께서는 아무래도 행정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죠. 네. 행정을 전공하셨고 실제 또 실무행정, 네. 공제 경험도 계시니까 이게 주민자치가 잘 활성화되려면 현재 행정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자치행정으로서 어떻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주민자치 활동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정재희 당선자님께서는 어쨌든 그 주민자치위원을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주민자치가 제대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의정활동을 통해서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사실 이제 제가 4가지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제 주민자치위원들과 또 다른 주민분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조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럼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소감이라든가 아니면 뭐 앞으로의 포부라든가 뭐 짧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박노일 당선자님부터 먼저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 35살 청년 시의원으로 이번에 태계동에서 당선된 박노일이고요. 앞으로 주민들의 말씀을 새겨 듣고 모르는 것은 배워가며 태계동과 춘천시를 위해서 좋은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가망성과 전문성을 띌 수 있는 젊은 나이다 보니 앞으로 열심히 해서 또 발전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숙경 당선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주어진 4년 동안 사람들이 물을 때 어디에 살고 싶니 이럴 때 태계동이요 이런 어떤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살기 좋은 또 행복한 이런 어떤 태계동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슬로건대로 조금 더 한 차원 높여가지고 춘천을 이끌어갈 수 있는 태계동으로 거듭나도록 이렇게 적극 조례 정책을 담아서 최대한 태계동의 어떤 이런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희 당선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선거도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각 우리 태계동에 아니면 또 그 춘천시에 특히 우리 이제 태계동의 각 사안별로 현안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그 두 분의 당선자와 함께 당을 떠나서 우리 서로 소통하고 합치를 해서 각 사안별로 현안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그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실력은 전문가처럼 높게, 자세는 초보자처럼 낮게 주민 여러분을 섬기는 의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태계동네 TV가 설립을 준비하면서 야심차게 준비한 태계동 시의원 당선자 초청 토크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세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태계동이 주민들과 함께 좀 더 변화하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자신의 꿈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되기 위해서 저희 태계동네 TV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태계동네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토크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